네, 29번 문제는 어법 문제라서 그렇게 이거는 정답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법 문제를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서 어법 문제는 웬만하면 지금부터라도 전에 좀 어법 문제도 정답률이 높지 않으면, 아니, 높으면 제가 별로 다루질 않았었는데, 수요가 많은 것 같아서 좀 이 어법 문제는 좀 꼼꼼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in which 요거는요. 관계사료 문제 유형이라서 뒤를 먼저 보고 앞을 보고 요게 이제 기본인데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써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요건 다른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in which 이렇게 되는 거는요. 앞에 선행사가 있겠죠? 앞에 선행사가 없으면 이미 틀린 거니까. 선행사를 이미 여기다 요 넣어요. in the occasion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 말을 넣어서 in the occasions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말을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까지일까요? 이 문장이 you observed the smile and you could sense it was not genuine 하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다 읽은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요 말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요 말을 그저 영어로 한번 쭉 읽어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and로 이렇게 하나 더 읽은 거니까 문법 저기를 하는 데는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근데 하여튼 뭐 여기까지는 원래는 여기까지니까 그거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You have observed the smile and you could sense it was not genuine in the occasions.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말이 되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딱 영어로 읽었는데 그냥 이거 맞네라는 판단이 바로 드시면 해석이고 뭐고 없이 그럴 필요 없이 맞구나 이러시면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해결이 되실 거예요. 뭐 뒤에까지 다 읽으니까 더 귀찮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읽고 요거를 뒤에다 붙이겠습니다. In the occasions를 붙여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You have observed a smile in the occasions. 자, 그런 문장 있죠? 영어로 그런 문장 있죠? 그죠? 있을 것 같아. 맞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냐면 전치사 플러스 어떤 명사, 전치사 in something이 뒤에 여기서 빠져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러분 혼란스러우실 분들이 있을 테니까 좀 설명을 살짝 이거는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실 때 요런 in which나 where 뭐 이런 거 다 한 대 묶어서 뒤에가 완벽해야지 이렇게 말로 한 방에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전에 다른 강의에서 아마 설명 다 해주셨을 거예요. 그걸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다 치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절대 그 뒤에 말만 알아듣고 뒤에서 빠진 게 없다라는 말 약간 어폐가 있어요. 빠진 게 없는 게 아니라 빠진 게 얘인데 in something인데 걔가 빠진 게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빠진 게 없는 게 아니라 빠져도 티가 안 나는 애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거예요. You have observed a smile in the occasions. 원래 이렇게 되는 말인데 in the occasion 안 해도 you have observed a smile 해도 문장상 이상 없게 느껴지죠. 그죠? 뭐가 더 부족하다든가 뭐 말을 하다 말았다는 느낌 별로 안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원래 원칙적으로는 in something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in something이 앞으로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튀어나오냐면 이 절과 이 절을 접합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다 요 사이에 그러니까 절과 이 절 사이에다가 딱 붙이게 돼 있는 거죠. 접속사니까 당연히 그렇죠. 이 앞으로 나올 때 전치사 in은 두고 나와도 돼요. 여기다 이렇게 두고 나와도 되고 그냥 위치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in 없이. 그래도 되고 인하고 위치하고 함께 나와도 되고요. 지금처럼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이고 앞에 선행사를 이렇게 끌고 들어온다는 거는 모든 관계대명사가 다 똑같죠. what을 제외하고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똑같은 거니까 납득하시는데 이해가 되실 거고요. 여기에다가 학생들이 하는 말이 보통 보면은 이거 관계 부사 아니에요?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관계 부사를 여러분이 배울 때 where라든가 when 이런 거 배울 때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한번 같이 배웠고요. 그걸 이제 고급 어법 책은 또 떼지를 않아가지고 또 이거 따로는 이게 잘 안 배운 다음에 그냥 이런 건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만 아는데 또 오히려 이제 문법 공부를 너무 이론적으로 열심히 한 학생들이 약간 오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어, 해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전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 부사보다 상위에 있는 버전입니다, 얘가. 거의,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를 다 이걸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를 관계 부사로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더 상위 버전이고 더 넓은 버전의 어떤 개념인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관계, 요게 관계 부사냐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얘가 명사죠. 관계 대명사입니다. 얘는 관계 대명사고 인이랑 붙어서 합쳐서 관계 부사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요거는 이론적인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뭐 대강 알고 계셔도 되고, 아, 그런가 보다 하세요. 네. 그런 이론적인 거는 사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 이론을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저도 전공자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이론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데에 문제풀이를 하는 데에 오히려 방해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법을 이론적으로 접근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어떤 실전, 감각으로 익히려고 하시는 게 맞는 방향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내신이고 수능이고 다 점령이 되니까요. 정복이 되니까요. 걱정 진짜 하나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실전 감각이 부족해서 틀리는 거지, 이론이 부족해서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뒤에는 하여튼 사견을 좀 덧붙인 거니까 그 말은 뭐 그냥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족하시고요. 저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맨 앞에 문제풀이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 있죠? 그 방법을 그냥 습득하시고 한번 실전에 도입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세요. 1번은. 자, 2번은 sincere one is that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런 거 뭐, 원은 불특정 대명사고요. 최근에 정말 많이 쓰이는데요. 최근에 많이 쓰이는 건 수능에 많이 쓰이기 시작한 게 아니라요. 현대 영어에서, 최근 영어에서 많이 써요. 전보다. 그러니까 전에는 원을 그렇게 지금만큼 많이 쓰지 않았었어요. 제가 체감상 느낄게. 근데 요즘 영어 글에서는 블로그 글이나 뭐 또 신문 글이나 이런 거에서도 원을 정말 많이 쓰는 추세가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 원은, 지금 나온 원은 원래 옛날에도 많이 쓰던 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원은 요 원은 아닌데요. 어쨌든 원을 많이 마주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이 마주치게 되면, 이거 뭔가 싶으실 텐데, 그냥 원도 it처럼 하나의 대명사인 거예요. it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대명사긴 한데, it은 앞에 어떤 애를 정확하게 쟤야라고 딱 가리키는 애라면, 원은 그렇게 가리키는 게 없는 거예요. 저거 딱 이러는 게 아니라 저런 류의 어떤 것 이런 거예요. 나 알지? 내 말 뭔 말인지 알지?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모호한 그렇게 모호한 게 어디 있어요? 원래 한국어에도 이런 거 모호한 거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구사할 때 굉장히 모호한 거 많이 쓰듯이 영어의 원도 모호한 거예요. 원래 모호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어떤 말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보세요. A genuine swan from an insincere one 이렇게 됐죠? 그럼 원이 가리키는 게 스마일이구나. 이러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A genuine one from an insincere smile. A genuine smile from an insincere smile.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앞뒤가 맞구나. 그러면 맞는 거예요. 스마일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이게 원이냐? 이거는 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거 하나라는 뜻이니까 이거 단수죠. 그러면 이게 단수입니다. 그럼 복수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원즈예요. 원즈가 있습니다. 하나에 s를 붙여요. 그러실 텐데, 붙여요. 그래서 요 원은 그 수사, 일을 뜻하는 원만은 아니고요. 요게 그 이상의 어떤 것입니다.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원이 나오면 앞에서 찾아보시고 얘구나 그러면 걔랑 이렇게 맞게 썼나 이렇게 수일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그런 게 아닐 때가 있거든요. 뜬금없이 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불특정 단수의 사람을 뜻합니다. 우리는 보통 불특정 다수로 말하죠. 한국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영어 사용자들은 불특정 다수로 막 people 이렇게 하는 말투도 은근 쓰지만 그거보다 그냥 이 불특정 단수의 말, 원이란 말을 아주 많이 쓰고요. 최근에는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요 원을 어, 이게 뭐 뜬금없이 원이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면 돼요. 물론 단수지만 우리 사고로는 복수로 해석하는 게 더 우리 사고에 더 걸맞으니까요. 단순하는 거 인식하고만 있으면 문법만 안 틀리면 되는 거고, 그죠? 문법 문제 아니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스마일을 가리고 있으니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using a smile, using the lower half.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 분사잖아요. 그죠? 분사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만 보고 이렇게 수동능동 맞으니까 맞다. 이러라 그랬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접근을 그렇게 수동 능동 먼저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요. 물론 뭐 수동 능동을 확인한 다음에 순서를 바꿀 수는 있긴 한데 이 사람이 이 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한다 하고 뭐 한 가지 방법만 해놓고 그걸 훈련해 놓는 게 낫죠. 그래야 그냥 감각적으로 나오죠. 그죠? 그럴 때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생각했을 때 수동 능동 먼저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거 분사 나왔을 때 수동 능동 먼저 따지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 분사가 올 자리가 맞기나 해? 요거 먼저 따져야 돼요.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문장 여기부터 앞에부터 끝까지 이건 한번 읽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알겠죠? Take the opportunity. 얘가 동사죠. 자, 그러면서 동사의 유념을 하셔야 돼요. 문장 구조를 본다는 거는 동사의 기준을 두고 맞춰야 돼요. Take the opportunity. 기회를 잡아라. Take the opportunity to, 요건 투부정사네요. To look in the mirror and manufacture a smile. 자, 그래서 요 투부정사 두 개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look과 manufacture가 to 부정사에 들어가는 부정사죠. 원형 부정사가 딱 들어가면서 to 부정사죠. 원형 부정사가 아니라 to look in the mirror and the manufacture a smile 할 기회를 가져라. 이렇게 하고 어, 절이 끝났죠, 여기서. 그죠? 문장에 딱 있는데 동사가 올바로 이렇게 딱 들어있으면, 이게 맞구나. 명령어로 맞구나.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스마일이란 애를 보충해주고 싶어요. 이 명사인 스마일이란 보충해주고 싶어서 뒤에 형용사구를 이와 같이 붙이는 건 가능하겠죠. 그죠? 그 분사구, 그죠? 분사구는 일종의 형용사구예요. 자, 그래서 분사가 오는 자리가 맞구나라고 비로소 여기서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까지 일단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수동인지 능동인지를 이제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냐? 이게 스마일을 주어 삼으세요. 주어 삼고 여기다 is 하나 넣으세요. 그래서 a smile is using the lower half of your face only. 그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심이 가실 때는 또 이제 유즈드로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A smile is used, the lower half. 이상하죠, 그죠? 이 smile is used까지는 되는데, 그지? 어, 웃음을 사용한다. 유즈드로 이걸 바꾼다면 smile is used. 아, 스마일을 사용한다. 근데 로어 하프는 뭐야, 이거는? 갑자기 뜬금없이 명사가 하나 더 붙을 리가 없죠.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유즈드 하면 이상한 게 되죠, 그죠? 그래도 판단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how를 보시면 요것도 접속 사료 문제인데요. 요런 거는 how happy 여기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시는 거죠. 아시죠? 이거는 how happy your face really looks. 여기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how 앞에서부터 여기 looks까지가 한 덩어리의 명사겠죠. 그죠? How happy your face really looks. 너의 얼굴이 진짜로 얼만큼 행복해 보이는지를 판단해 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명사가 올바로 됐고요. 이 how가 제대로 쓰인 거 맞죠? 그죠? How happy your face really looks. 네, 요걸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의 사용이 제대로 여기 들어갔는가도 원래는 판단을 하는 건데요. 보통 how나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뭐, 맞습니다. 웬만한데. 왜냐면은, 그냥, 명사로도 쓸 수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군데다가 막 여러 사용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맞죠, 그냥. 맞을 가능성이 높고, 가끔 however여야 되는데 how여서 틀리게 만들거나, how여야 되는데 however로 돼 있어서 틀리게 만들거나 하는 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how, 문법적으로는 however라고 쓰면 명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되고, 뭐 다 되고요. 그다음에 how는 그렇죠. how절은 이렇게 되는 how절은 명사절만 되고요. 부사절이 원래 안 됩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여태까지 나온 케이스도 없고요. 그러니까 뭐 how의 경우에는 좀 느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5번을 보세요. 5번은 뭐 딱 보면 누구나 이거는 딱 눈치 요 정도는 채시죠? 요건 수일치 문제. 수일치 문제입니다. 요거 동사류 문제 아닌가요? 네, 동사류 문제의 하나예요. 여기 유증처럼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착실하게 푸시려면 완벽하게 그렇게 푸시는 게 더 완전하죠. 왜냐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나 수일치 문제인 줄 알고 풀었는데 사실은 수일치 문제가 아니라 분사 들어올 자리에 동사를 넣어서 틀린 거더라. 이럴 수도 긴 있죠. 네. 그러니까 동사료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여태까지 수능 쪽에서는 그렇게는 안 꺾어 나왔는데
각 학교의 내신 문제에서는 아마 선생님 중에 좀 뛰어나신 선생님들, 출제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수일치 문제일 것 같긴 한데, 맞는데, 그래도 하나 좀 알고는 계세요. 항상 맞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어떤 선생님인가는 큰 어떤 걸 한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이제 더 스킨이죠. 더 스킨, 그지? 스킨. The skin between the eyebrow and upper eyelid R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스킨하고 얘하고 수일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게 맞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이 수일치로 푸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장 구조를 먼저 사실은 보셔야 돼요. 우리 약간 꼼수로 푼 겁니다, 이거는. 네, 그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대부분, 좀 말이 좀 이상한데, 대부분에는 괜찮아요. 대부분 그냥 그 정도 꼼수 정도는 부려도 아마 괜찮을 건데, 그래도, 언젠가는 어떤 선생님인가는 뒤집어서 내실 수 있다. 뭐, 이런 거 한 번쯤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셨죠? 네. 이렇게, 오늘도 어법 문제 5개를 좀 다 자세히 살펴봤고요. 1학년 지문이라서 제가 좀 더 조금 느릿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좀 너무 답답하시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냥 여러 번 했던 얘기 반복하고 자꾸 그러는 거는 이게 고1 지문이니까 보는 학생이 아마 고1이 많을 테니까 좀 천천히 처음 하는 것처럼 일일이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